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공기 중에 산소를 이용해서 숨을 쉬는 것을 우리는 호흡이라고 하죠. 그런데 단순히 숨 쉬는 것만이 호흡이 아니라고 합니다. 산소를 이용해서 영양소를 분해하고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호흡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보면 호흡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떠한 원인으로 이 호흡에 곤란이 생긴다면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없겠죠. 자, 생긴대로 건강톡톡. 오늘 첫 번째 주제로 혀꼬임에 의한 호흡곤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흡곤란까지 초래하는 혀꼬임 증상에 대한 모든 것. 지금부터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알찬 강의 들려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을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주제는 혀꼬임과 호흡 곤란이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호흡 곤란도 어려운데 거기가 하나 더 나가서 혀꼬임이 동반돼요. 더 어렵죠, 사실은. 그런데 이런 환자들이 엄청 많아요. 어린아이들도 있지만 어르신들도 많아요. 그런데 혀꼬임과 호흡곤란이 오는데 이런저런 검사를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은 검사상에 원인이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주겠어요? 정신신경적인 문제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혀, 그러면 심장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화. 혀의 이상 또는 심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화라는 게 뭐야? 스스로 자신이 볶는 사람이 또는 소심한 사람이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자신을 볶는 사람은 어때요? 너무너무 착해요. 예의 바르고 틀림없고 깨끗하고 남한테 지기 싫고 남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스스로 자신을 들들들들 볶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기운이 떨어져. 그러면 소심해져. 기운이 넘치면 표출해. 화를 내. 그러다 보면 혀가 꼬이면서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혀꼬임과 호흡곤란은 환자가 많지 않을 것 같죠.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환자들이. 그런데 이게요, 원인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한방 치료를 받기 위해서 많이 찾아옵니다. 어떤 어린이가, 어른도 있고 여성도 있고 연세가 많은 분도 있지만 오늘 말씀드릴 것은 어린이에요. 어떤 어린이가 혀가 꼬이고 호흡곤란이 와. 얼마나 부모들이 놀라겠어요. 조그만 꼬마가 혀가 꼬인다 그러고 호흡이 안 된다 그러고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기절할 노릇이지. 근데 그때마다 응급실을 가고 해도 원인을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리 뒤져도 나오지가 않아요. 원인이. 한의학에서는 그렇게 사실은 어렵지를 않습니다. 왜?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원인이 파악이 안 돼. 그런데도 약을 주더래요. 근데 약을 먹었는데 애가 한 봉을 먹더니 안 먹겠다고 뱉어버리고
미식미식하다 그러고 안 먹겠다고 그러더래요. 어린아이들은 생각 없을 것 같지만 자기 몸에 맞지 않는 것은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혀꼬임에 의한 한의학적인 생각 하나하나 나눠본 거예요. 혀는 심장과 연관돼요. 한의학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혀는 심장의 싸개다. 그런데 이 심장이라는 것은 화에 속해요. 화라는 것은 붉어요. 그래서 얼굴이 붉은 사람. 화라는 것은 빛이 나요. 눈이 빛이 나요. 눈동자가 빛이 나요. 눈동자 빛나는 사람 봤어요? 눈이 부리부리하면서 빛이 나요. 무섭습니다. 같이 눈 마주치고 얘기하기가. 그거는 심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물어보면 혀에 혓바늘이 생긴다든지 구내염이 잘 생긴다든지 혀가 갈라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혀가 갈라지는 현상은 이게 꼬이고 뭐 나고 이래다가 마지막으로 나타난 현상이에요. 혀의 진액이 고갈된 거예요. 왜? 너무 심화가 타오르니까. 평생 걱정, 근심, 화를 냈다 풀었다. 이러니까 진액이 고갈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혀가 갈라져. 딸기같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딸기같이. 그래서 그걸 심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장이 허에도 나타나. 근데 여기에서 심장과 관련된다고 그랬는데 이 심장에 관한 것도 어른들의 얘기하고 어린이들의 선천적인 얘기하고 또 달라요. 어린이의 경우에는 생식기 쪽으로 자꾸 가렵다고 그래요. 혀에 혓바늘도 돋고 구내염도 생기지만 혀가 꼬이는 경우도 있지만 생식기 쪽으로 가렵다고 잘해요. 이게 선천적인 요소예요. 이런 사람들 보면 긴장을 많이 해요. 혀꼬임 같은 게 나타나는 사람. 또 소심한 경우가 있어요. 근시안경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근시안경은 바로 눈은 정신과 혼백이 있는 곳이다. 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근시안경을 일찍 썼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도 한반에 안경을 쓴 애들이 더 많으니까 그 애들이 정상으로 보여요. 근데 사실 그런 애들은 다 정신과 혼백이 허약한 거예요. 정신과 혼백이 든든하면 어떠한 충격이 와도 견딜 수 있는데 정신과 혼백이 약하면 근시안경을 쓰는데 근시안경을 쓴 애들 보면 나약해, 소심해. 그런 애들이 혀꼬임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긴장을 많이 하고 소심하고. 호흡곤란의 한의학적인 관점은 기가 부족한 거예요. 우선 기가 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또 가슴은 심장의 집이에요. 그래서 가슴이 벌럭든다든지 가슴이 나왔다든지 가슴이 빨개진다든지 가슴에 여드름이 생긴다든지 이런 현상들은 다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본이 약해서 밑에서 제 역할을 못해서 이거는 간하고 콩팥 기운이 약해서 그러니까 가슴을 기의 바다라는 차원에서 기가 부족돼서 호흡곤란이 오고 가슴은 심장의 집이라는 차원에서 심이 약해지니까 바로 호흡곤란이 오는 경우가 있고 근본이 약해서 뿌리가 약하니까 엔진이 심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호흡곤란이 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와 같이 협고임과 호흡곤란은 한의학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그 원인을 찾아서 한의학적으로 치료하면 협고임과 호흡곤란이 동반되더라도 얼마든지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